자, 이번 내용은 급수와 일반항 사이의 관계야. 급수와 수열의 일반항 사이의 관계. 자, 얘는 너무너무 중요해. 그러니까 잘 들어야 된다. 내신 같은 경우에 거의 무조건 이 내용을 쓰이는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거고, 수능에서도 이 개념은 사용되는 경우가 있었어. 자, 봅시다. 먼저 수열의 극한 얘기를 할 건데, 자, 봐봐. 만약에 리미트에 n이 무한대로 가실 때 AN이라는 수열이 있어. 자, 그놈의 극한값이 이미 알파에 수렴했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 상황이야. 자, 여기에 수렴이라고 써줄게. 자, 자, 이러한 상태라면은 이런 애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인데, 자, 리미트에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a에 n 플러스 1, 자, 또 리미트에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a에 뭐 2n 마이너스 1, 하나만 더 써볼까? 리미트에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a에 n 제곱 마이너스 5. 자, 다 치졸하지. 자, 뭐야 결론이? n이 무한대로 간다는 건 결론이 항번호가 어디로 간다? 그치, 무한히 커지고 있는 상태다. 근데 수렴했다라는 걸 알고 있다면 그 항번호가 1 더 해놔봤자 어차피 무한대로 커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너도 어떻게 되고? 너도 알파에 수렴할 거고. 자, 무한대에다 2배 해도 무한대고 1 빼도 계속 무한히 커지는 거니 너도 같은 수열이니까 결론은 알파에 도달할 것이다. 자, 이해가지? 무한대면 항번호가 결국 무한대로 가는 의미다 하면은 수렴했다면 결과는 다 어떨 것이다? 같을 것이다. 자, 되셨지? 자, 그럼 이제 우리 본 내용으로 들어와 봅시다. 자, 급수가 만약에 수렴한다면 그렇다면 일반항은 어떻게 될 것이며 만약에 일반항의 극한값에 따라서 급수는 어떻게 될 건가 해서 정리하고 가는 거야. 자, 생각을 해봐. 여기 봐봐. 자, 만약에 시그마의 K가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AN이라는 급수가 있어. AN이라는 수열을 무한히 더한다 이거야. 자, 근데 만약에 이 친구가 수렴하셨다라고 생각을 해볼게. 자, 이거 알파로 하지 말고 S라고 할게. 그냥 보통 급수의 합은 S로 표현을 하니까 그냥. 자, 수렴하셨다 이거야. 수렴. 자, 그러면 일반 항은 과연 어떻게 될 건가에 대한 얘기인데, 자, 이 급수의 값은 무조건 우리가 어떻게 계산한다 그랬냐면 무한대까지 가는 게 아니라 얘를 이렇게 바꿔서 생각한다 그랬지. n이 무한대까지 가실 때 시그마의 k가 1부터 n까지의 ak다. 즉 n항까지의 합으로 대신 계산해 준다 했던 거 기억나지? 자, 그럼 얘를 또 다른 기호로 뭐라고 쓸 수 있어? 그치? s n이라고 쓸 수 있고 이 값은 당연히 얘랑 같은 말이야. 표현이 같은 거지. 자, 그러면 얘가 s다 이런 말이잖아. 네가 S라는 말이 너나 같으니 다 S에 수렴했다 이 말이야. 자, 그럼 생각을 해봐. 여기 N 있지, 여기 N. 이 N이 어디로 가고 있다? 무한대로 가고 있다. 그럼 여기에다 내가 N 빼기 1 해도 어디로 간다? 무한대로 가서 S에 수렴한다.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 보여? 항 번호가 무한히 가고 있다면 같이 무한히 가는 거면 적당히 이렇게 좀 짜질구레하게 변형을 해봤자 같은 곳에 수렴한다 분명히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된다? 분명히 리미트에 n이 무한대로 가실 때 여기에 s에 n-1 정도 되셔봤자 같이 s에 수렴한다. 여기까지 괜찮은? 자, 그럼 우리가 시그마, 수원에서 수열의 합을 시그마를 배우면서 제일 중요하다고 선생님이 강조했던 것 중 하나가 뭐냐면 SN과 AN과의 관계야. 그게 뭐였냐면 SN에다가 빼기 S에 N-1을 하시면 뭐가 나오더라? 그치? A에 N이 나오시더라. 그리고 여기 어떤 조건이 붙는다? N은 2 이상이다라고 붙었어. 자,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린 지금 극한값을 생각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얘네들의 극한값이 다 존재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여기에 극한을 취해도 상관이 없겠지 해서 양변에 자 리미트 n은 무한대로 가실 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야. 자, 말을 좀 잘못했네. 얘는 극한값이 있을지 없을지 모른다 해도 얘네들의 극한값이 있다면 여기에다가 sn 빼기 s의 n-1 이렇게 생각한다 이거지. 자, 그러면 분명히 지금 급수가 수렴했다면 이와 같은 내용이 성립하고 있으니 너나 너의 극한값은 다 어떻다? 똑같다. 그럼 이건 무조건 얼마가 나와야 되는 거야? 0이 나오셔야 되는 거야. 즉 다시 정리하면 급수가 수렴했다면 그때 그 수렴한 값은 부분합의 극한값일 거고 그렇다면 부분합이 n까지의 합이나 n-1까지의 합이나 결론은 다 어떻다? 똑같다. 그러니까 수렴하는 급수 가지고 이렇게 계산을 하면 이 극한값은 0일 수밖에 없다. 근데 SN과 SN-1을 빼면 우리는 그게 AN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여기서 나오는 결론이 뭐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의 극한값이 너랑 똑같은 0이다 이거야. 자, 선생님 이건 어떡합니까? 자, n이 어느 동네로 가고 있어? 한없이 커지고 있지. 그러니까 2 이상인데 1인 1만 뺐다 이 말이지. 1은 아니다 이거지. 무한으로 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내용이랑 맞아 떨어져서 이렇게 된다가 결론이야. 자, 결론이 이거야. 그럼 어떻게 정리할 수 있겠니? 급수가 수렴을 하셨다면 그 일반항의 극한값은 무조건 얼마다? 0이다. 자, 이것의 역은 성립하지 않아. 그건 좀 이따 얘기를 하고. 다시 봐. 어떤 급수가 수렴했다면 그놈의 일반항의 극한값은 0이다가 결론인 거야. 무조건 기억하고 있으셔야 돼.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야. 자, 그럼 만약에 너네 이런 거 알아? 수학화에서 뭐뭐이면 뭐뭐이다. 자, 그거랑 항상 참고지식 같은 명제가 뭐였어? 대우명제.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였잖아. 뭐뭐이면 뭐뭐이다의 대우명제는 그냥 not Q이면 not P다 이런 식으로 자리를 바꿔주시고 둘 다 부정하는 거지. 그걸 여기다 적용해보면 니이면 니이다 였으니까 니가 아니면 이렇게 오겠지. 그럼 니가 아니다 해서 이렇게 되는 거야. 따라서 일반항의 극한값이 0이 아니면 급수는 뭐 한다? 발산한다. 자, 다시 정리하면 뭐? 급수가 수렴했다면 그 일반항의 극한값은 무조건 얼마야? 0. 제발 기억해야 돼. 또 그 역이 아니라 대우를 생각해보면 일반항의 극한값이 0이 아니면 급수는 뭐였다? 발산. 자, 그럼 얘를 어떤 식으로 써먹을 수 있냐면 간단하게 크게만 얘기를 해주면 우리가 급수의 수렴 발산을 몰라. 그래서 수렴하면 계산을 해주시고 수렴하지 않으면 발산하고 끝내야 되는 문제를 만났어. 그때 앞으로는 일일이 다 계산을 해서 발산했네? 아, 수렴했다. 이게 아니라 일단은 이걸 체크하고 가신다 이거지. 즉 걔를 계산해보기도 전에 걔의 일반항이 0으로 가지 않는 걸 확인했으면은 계산할 필요도 없이 발산이라는 결론에 도달해야 되고, 만약에 걔의 일반항이 0이 됐으면 그때는 수렴할 수도 있고 발산할 수도 있는 거야. 이 역은 반대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따라서 그런 애들은 계산을 해보시면 된다 이거고. 자, 제 역에 대해서 왜 수렴하는지 안 하는지는 이 다음에 예를 통해서 보여줄 거야. 여기까지. 자, 이와 관련된 예를 몇 개만 보고 나서 다음 내용으로 가자. 자, 첫 번째는 이렇게 해볼게. 자, 어떤 수열이 1 곱하기 2분의 1 플러스 2 곱하기 3분의 1 플러스 3 곱하기 4분의 1 플러스라고 진행되고 있어. 그거를 다 더한 급수에 대해 생각을 해보자. 자, 급수의 수렴 발산을 조사하고 만약에 수렴하면 극한값도 찾아주세요 라고 했다면 일단 수렴할지 발산할지를 판단할 때 뭘 한다? 그치? 그놈의 일반항이 0으로 가는지부터 먼저 체크를 하셔야 된다 이거야. 자, 일반항을 찾아봅시다. 자, 너의 AN은 자, n 플러스 1 하시고 분의 1이다 라고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네. 자, 너의 일반항의 극한값 n을 무한대로 보내보면 무한대분의 상수니까 어디로 간다? 그치? 너는 극한을 취해보면 0으로 가신다는 건 확인할 수 있어. 자, 일반항의 극한값이 0으로 간다는 게 수렴한다가 아니라 뭐라고? 수렴 가능성이 생겼다 이거야. 수렴 가능성. 즉 네가 0이 아니면 무조건 발산이니 발산해요 라고 하고 빠져나오시고 이렇게 되셨다면 이제 진짜 계산을 하러 간다 이거야. 그럼 앞에 내용으로 가는데 급수는 진짜 무한대까지 더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가시면 된다고? 리미트에 n을 무한대로 보내시고 보냈으니까 나는 n항까지만 더한다 이렇게 했었지. 해서 자, 시그마의 k는 1부터 n까지 가신 다음 여기에 일반항인데 k로 바꿔서 써준다. 자, k에 k 플러스 1. 자, 이거 뭐 하는 거야? 그치? 이거 부분분수로 쪼개가지고 정리하는 거지. 자, 이걸 부분분수로 쪼개서 정리해보면 어떻게 되겠니?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실 때. 자, 얘 빼기 얘 분의 1은 1이니까 생략하면 너분의 1 빼기 너분의 1 이렇게 될 거야. 자, 거기서부터 써보면 k는 1부터 n까지의 k분의 1 빼기 k 플러스 1 분의 1 이렇게 정리가 되셨어. 자, 부분분수로 정리한 식은 당연히 어떻게 했었어? 쭉 나열하면 상수해야 되는 거였지. 해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실 때 자, 1분의 1 빼기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빼기 3분의 1 해서 가운데는 쭉 없어지고 처음에 1을 넣었던 1하고 마지막에 n을 넣었던 너만 살아남는다. 만약에 지금 이게 이렇게 못 넘어오는 학생이면은 외우려고 하면 안 되지. 수원의 추억이 없거나 아니면 잊으셨다 또는 공부를 안 하셨다는 거니까 이걸 직접 1, 2, 3, 4 적당히 나열해서 마지막 칸까지 써보시고
어떻게 지워져서 얘가 남는지는 꼭 경험을 해보셔야 되는 거야. 대신 자 해서 n을 무한대로 보냈더니 네가 0이 되니까 결과가 얼마야? 1. 즉 이 급수는 1에 수렴하였다 이 말이야. 자, 한 번 더 보자. 그럼 이번에는 어떤 걸 해볼까? 자,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보자. 수열이 이렇게 이번엔 급수로 바로 표현되어 있다고 해볼게. 자,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가시는데 여기 이 자리에 있잖아. 예를 들어서 3n 분의 2n 더하기 1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자, 그러면 급수의 수렴 발산을 먼저 따질 땐 뭐 한다고? 그치? 일반항의 극한값이 어디로 가는지 먼저 확인을 해야 돼. 자, 여기는 얘가 그냥 바로 n번째 항의 일반항인 거니까 너의 극한값이 어디로 가니? 그치? 1차분의 1차니까 3분의 2 이렇게 표현이 되겠지? 그런 순간 너는 뭐 한다? 발산한다. 급수가 바로 발산한다 하면서 그냥 끝나신다 이거야. 일반항의 극한값이 0으로 가지 않으면 수렴 가능성이 없다 이 말이지. 자, 그 다음 이제 특이한 거 하나만 보고 가자. 자, 시그마 하지 말고 자,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5분의 1 더하기 6분의 1 더하기 7분의 1 더하기 8분의 1 더하기 9분의 1 더하기 10분의 1 더하기 11분의 1 더하기 12분의 1 더하기 13분의 1 선생님 뭐 하십니까? 자, 16분의 1까지 할 거니까 이미 늦었나 말하는 거? 16분의 1이 적혀 있을 때까지 넘겨. 자, 이렇게 계속 더한다 이거야. 일단 일반항이 어디로 가는지 살펴보자. 자, 너의 일반항은 당연히 뭐야? 너의 일반항은 1분의 1, 2분의 1, 3분의 1, n분의 1이야. 자, 그러니까 너의 극한값은 n을 무한대로 보내시면 0이야. 그럼 수렴이 아니라 뭐라고? 수렴 가능성이 생긴 거다. 그럼 계산을 해봐야 되지. 근데 얘는 시그마로 표현해보면 이렇게 된단 말이야. 시그마 k,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n분의 1. 그럼 우리가 얘를 리미트 시그마로 쪼개겠지? 근데 n분의 1을 이제 뭐 k분의 1 어쨌든 이와 같은 일반항의 합을 앞에서 배웠던 내용으로 처리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이건 정말 특이하게 교과서에도 나와 있는 내용인데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하냐면 얘는 있잖아. 얘랑 좀 크기를 비교할 수 있는 다른 수열을 하나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럼 봐봐. 자, 선생님 얘는 지울게 바로 밑에다 나열해주기 위해서 어쨌든 일반항은 0으로 갔으니 끝까지 조사를 해봐야 된다 이거야. 수렴할 가능성이 있다.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봐봐. 얘랑 똑같은 수열인데 그 급수. 자, 여기 있는 2분의 1, 자, 얘 대신에 내가 2분의 1, 사실 얘 가만히 놔둬도 돼. 자, 1 더하기에 2분의 1.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얘 있지? 얘를 내가 대신에 4분의 1로 써볼게. 그 다음에 요 4분의 1은 가만히 놔두시고 그 다음 요 5분의 1, 6분의 1, 7분의 1을 다 8분의 1로 그냥 쓸게. 선생님 뭐 하시는 겁니까? 들어봐. 어쩔 수 없어. 이건 봐야지 이해가 가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여기에 9분의 1부터 15분의 1까지를 전부 16분의 1로 쓸 거야.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요 위에 원래 우리가 구하고 싶었던 수열의 합 급수는 지금 요 밑에 노란색으로 쓴 것보다는 무조건 위에 있는 애가 더 큰 거야. 왜? 똑같은 건 똑같게 쓰면서 몇몇 애들은 더 작은 값으로 대신 다 바꿨었으니 무조건 요 위에 있는 애가 더 이상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지. 여기까지 됨. 자, 그럼 봐봐. 왜 이렇게 바꿨냐면 4분의 1, 4분의 1 더하면 얼마야? 그치? 4분의 2니까 2분의 1이지. 그럼 8분의 1이 4개 계셔? 그럼 8분의 4니까 얼마야? 2분의 1이야. 자, 그럼 16분의 1이 1, 2, 3, 4, 5, 6, 7, 8 있으니까 16분의 1이 8개 있다가 16분의 8이지. 그러니까 넌 얼마야? 2분의 1이야. 그러면 지금 잘 생각해봐. 내가 구하고 싶은 급수는 얘보다는 자 항상 커. 그치? 항상 크지? 근데 이 밑에 있는 애가 이미 어떻게 돼 있는 거야? 꼴이 1한테 2분의 1을 더하고 2분의 1을 더하고 2분의 1을 더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거지. 더 써도 적당히 개수 묶어가지고 하면 2분의 1로 만들 수 있는 거잖아. 그럼 얘는 무슨 말이야? 2분의 1을 계속 더하고 있으면 얘 합이 고정되겠니? 아니면 계속 커져 나가겠니? 그치? 이 친구가 이미 양의 무한대로 한없이 커지겠지? 그럼 그것보다 큰 녀석은 어떻게 된다? 당연히 무한대로 발산하겠지 해서 특이하게도 이렇게 발산하는 경우가 있다. 자, 얘는 그렇게 무게를 두지는 마시고 우리가 어떤 급수의 수렴 발산을 판단할 때
일반항이 0으로 가면은 수렴 가능성이 생기잖아. 그지? 근데 일반항이 0으로 가지 않으면 발산한다까지 좋았지. 근데 만약에 수렴 가능성이 생겼는데 그러면 수렴 안 하는 거는 어떤 거냐 구체적으로 했을 때 보여주기 위해서 교과서나 개념서에 등장하는 식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당연한 얘기지만 얘가 이렇게 된다는 건 좀 알아두셔야 돼. 그리고 나중에 내신 대비 같은 거 할 경우에는 그렇다면 이런 급수의 수렴 발산 중에 이렇게 애매해. 일반항은 0으로 가는데 넌 도대체 어떻게 발산하는지 빨리 판단하냐에 대해서는 학원에서 따로 정리를 해줄 거야. 자, 일단은 여기까지 가시고 다음 내용으로 넘어갑시다.